네, 안녕하십니까. MI전략연구소 김용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창업, 청년몰 사례에서 배우는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청년몰 창업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장점은 같이 한다는 장점, 그리고 청년들끼리 직접 해서 몰에서 공동으로 창업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한편으로 보면은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협력하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몰에서 청년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저는 김용환이고요. 그동안 한 20년 정도 우리가 창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권 관련해서 주로 평가나 멘토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몰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뉴스에서 사실은 청년몰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년몰의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청년몰 창업이 아주 어렵다, 또 이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청년몰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꽤 있고요. 또 청년몰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한 도전하는 장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몰에 우리가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략들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청년몰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몰 창업을 활용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몰의 현실에 대한 부분, 최근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8월 기준에서 청년몰 우리가 그동안의 현황에 대한 최근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몰들이 있고, 물론 여기에 나온 부분들이 모든 청년몰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일부들은 좀 빠져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청년몰 창업에서 여기에 영업하고 있는 현황들이 나오죠. 최근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 상인들이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이미 청년몰이 오픈했던 경우에는 일부들이 폐점한 경우, 즉 청년 상이 이탈한 경우들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청년 상인이 없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봤던 대전에 있는 청년구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기준에서 상인들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신규로 상인들을 모집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존재합니다. 물론 거기에 있던 모든 상인들이 다 실패했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단에서 어쨌든 간에 다 이탈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천이나 또는 신포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죠. 신포의 눈꽃마을 같은 경우에도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경우죠. 그래서 상인들이 대부분이 이탈한 경우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현실만 보면은 야, 청년몰 다 망했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몰 부분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발 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 상인을 전통시장에 유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 상인들의 우리가 장사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서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 근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지원하기보다는 모을 형태로 청년 상인을 모아서 지원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게 청년몰 창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폐업이나 청년몰이 상인들이 이탈한 사례들이 나오는 이유들은 이게 개별 지원이 아니고 직접 지원이다 보니까 전체에 예를 들면 20개의 점포의 상인들을 지원하면 그 상인들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개별 사정에 의해서 또는 개별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사정이든 장사가 안 되든 간에 이탈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탈하는 부분들이 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공적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모집 공고를 내고 평가하고 교육을 시키고 다시 점포를 채우는데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중간에 공백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과정들이 또 발생한다. 또 하나는
청년몰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창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개점과 임대료 지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지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기 때문에 이 지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창업을 했던 청년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 창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외부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창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인가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선택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청년몰에서 내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기보다는 외부의 별도의 내가 점포를 얻어서 창업에 도전하겠다, 계속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하는 상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 청년몰이 이 정도 빈 점포가 생기는 과정들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빈 점포 전체가 다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신포의 눈꽃마을 청년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폐점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텐동을 갖다가 했던 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개 이상의 예를 들면 가맹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점포는 지금 신포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년몰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선순환 과정을 겪느냐 아니면 악순환의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청년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기에 청년몰이 활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기존 고객들이 청년몰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활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오픈바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오픈바리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은 사실은 실패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 과정은 청년몰이 활성화되면은 청년 상인들이 유입할 대기자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죠? 근데 개별 청년 점포가 장사가 잘 되어서 해피해지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결국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리뷰나 방문자가 방문의 경험을 소위 말해서 리뷰로 남기고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이 청년몰에 방문한 고객들이 전통시장과의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청년몰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청년몰의 목적은 사실은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청년, 소위 고령화된 상인,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어가는 부분들에 청년 상인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게 청년몰 사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청년몰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반대적으로 보면은 청년몰을 개설했는데 청년몰이 기존의 고객 또는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는 데 실패하거나 고객을 만족시키고 긍정적인 입소문을 만드는 데 실패하게 되면은 청년몰이 부진하게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청년몰에 빈 점포가 생기게 될 거고 그 빈 점포에 새로운 청년 상인을 유입하는 게 애로를 겪게 되겠죠. 또는 새로운 상인이 온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점포들이 침체가 될 거고 그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탈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전통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슬럼 공간이 생겨서 전통시장에도 나쁜 이미지를 우리가 끼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 이탈과 부정적인 소문이 나올 거고 계속해서 부진의 악순환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결국은 청년몰은 폐쇄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청년몰 중에 일부들이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겪은 우리가 청년몰도 생기고 또는 선순환 과정에 겪는 청년몰도 일부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청년몰 지원 사업도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청년몰 활성화와 관련되는 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럼 왜 청년몰들은 실패했을까? 또는 청년 점포들은 실패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로 좀 추려보면은 기존의 그림에서 보다 보면은 수원의 영동시장의 28청춘몰이나 강화도에 있는 계백 2333이나 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청년구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개설할 때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차별적인 컨셉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고객들이 한 번은 방문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해야 되는 차별적인 컨셉이 과연 존재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수원의 영동시장이나 대전의 청년구당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하는 부분에서는 상권이나 입지가 조금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역의 중심 상권, 지역의 원도심에 있는 전통시장에 그것도 건물 내에 2층 또는 3층 이런 조금 고층에 조금 고객들이 찾기 힘든 공간에 있다는 이런 입지적인 한계들도 있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입지에 있는 사실은 점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될 확실한 가치, 확실한 차별 이유, 확실한 경험과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정도는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슈가 됐으니까 방문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방문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몰의 활성화 과제는 기존의 우리가 실패 사례에서 좀 정리해 보면은 확실한 차별적인 컨셉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 차별적인 컨셉이나 메뉴나 음식이나 상품이 고객이 계속해서 방문해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문 경험을 특별하게 내가 새로운 경험, 정말로 차별적인 경험이 되어서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SNS에서 그걸 공유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는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서 우리 청년몰이나 청년 점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년몰 성공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볼 거냐 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죠? 이 어디까지라는 개념은 이런 한계들은 분명히 청년몰은 갖고 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몰은 사실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에서부터 일정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적게는 1년, 길어야 2년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청년몰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 상인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그 창업이 일정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를 지원해서 이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창업에 도전했던 청년 상인들이 그 청년몰에서 도전해서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독자적인 점포를 얻어서 나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일정 정도의 우리 청년몰은 일종의 인턴십의 과정, 소위 말해서 일정 정도 내가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경험하고 일정 정도 성과를 창출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점포에서 추가적인 도전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청년몰에서 도전해서 청년몰이 지금 일정 정도 점포가 신규로 비어 있다고 해서 다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 보겠습니다. 일례로 보면은 우리가 신포에 있는 청년몰이나 또는 다른 시장에 있는 청년몰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인이 들어오고 그 상인이 경험하고 그 상인이 또 일정 정도 성공하거나 실패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청년몰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기존의 청년몰들이 다 실패했으니까 거기에 도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인식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보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 어떻게 경험하지? 이런 불확실성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기보다는 청년몰에 우리가 창업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창업의 준비 과정, 창업의 과정을 경험하고 거기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내가 도전을 하거나 또 다른 도전에 할 수 있는 기반을 내가 마련한다. 그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수많은 청년몰이나 청년 상인들의 성공의 개념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몰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 청년몰의 도전의 경험들은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기간, 적게는 1년이나 2년 동안의 기간의 준비 과정 또는 장사하는 과정에 다른 동료, 다른 청년 상인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공의 요인, 실패의 요인,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나 추가적으로 도전하는 부분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년몰과 청년 상인 도전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장사를 해봤다가 아니고 우리가 입지나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들, 장사를 하기 위한 고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분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업종이나 아이템을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는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과정의 여러 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청년몰, 청년상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나의 사례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심포 눈꽃마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눈꽃마을 청년몰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온센이라는 아마 점포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텐동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저 친구는 그러니까 저 창업자는 나름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이 있었죠, 그죠? 소위 말해서 준비된 창업, 그 아이템에 대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험한 소위 말해서 실력, 그죠?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자리 잡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마 80개 점포의 가맹점을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 상인으로 도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8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 변신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처럼 사실은 우리가 청년몰 창업이라는 게 잘 이용하고 잘 경험하고 내가 잘 다듬어 나가면은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길들도 열려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창업, 제대로 내가 실력이나 그동안의 경험이나 한편으로 보면 고객을 대하는 자세나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수많은 상인들을 또 한편으로 봐왔을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의 과정을 겪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몰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몰 성공이라는 부분에서 청년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청년 창업 또는 뭐 스타트업 창업, 뭐 장사 모든 게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상인뿐만 아니고 모든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들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사를 함에 있어서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출발이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저 문제를 모르지? 장사를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당연히 망하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관점이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죠. 근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잘 못 봐요. 그러면은 문제를 모르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식당이 있고 아래 식당, 위에 식당, 아래 식당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 사례를 들으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괜찮은 식당인지 아닌지, 계속 올 식당인지를 판단하는데 혹시 1박 2일 걸리나요? 일주일 걸리나요? 한 달 걸리나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대충 파악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내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음식을 먹는 순간 아, 이 식당 괜찮은 식당이구나. 아니면은 오늘 식당 잘못 왔네. 아마 거의 결정나지 싶습니다. 그죠? 물론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고객들은 이와 같이 어떤 식당을 선택해서 갔을 때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 아닌다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판단들은 짧게는 몇 초, 길어야 1, 20분이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왜 장사를 이렇게 하지? 음식을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지저분하면 손님들이 올까?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탈하면 끝이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이든 불편한 경험이든 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리뷰를 남기죠. 배달한 음식은 배달 앱에서 리뷰를 남기고요. 배달하지 않은 오프라인의 음식점들도 요즘에는 네이버에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방문자 영수증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 또는 블로그에 남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기탄 없이 남기는 게 지금의 고객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장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긍정적인 리뷰들이 많이 쌓여서 점수가 높게 넘으면 새로운 고객을 불러들이고 거기에 불편한 리뷰나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가면 새로운 고객들의 선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의 유입이 안 되는, 장사가 안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는 이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가게의 음식점의 소위 말해서 객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가게 안에 있는 장사하는 주인, 상인은 자기 문제를 못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못 볼까요? 못 보는 이유는 이 가게의 주인이 머리가 나빠서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장사하는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가게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주인들은 항상 관점들이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은 야, 경기가 문제다, 코로나가 문제다. 물론 문제가 영향을 끼치죠. 근데 다른 가게, 옆에 있는 가게나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그런 대로 되는데 내 가게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내부의 문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맛이 문제거나 청결이 문제거나 또는 서비스가 문제거나 또는 특별한 차이가 차별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사할 때 중요한 게 누구의 관점이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고객의 관점에서 내 점포, 내 가게, 우리 청년몰을, 우리 전통시장을 바라봐야지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가 보이면은 개선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를 모르면은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또는 장사가 되던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시장의 관점, 고객의 관점에서 내 문제, 내 가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고 우리가 그것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점을 시장의 고객의 관점에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청년몰과 관련돼서는 로컬 상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몰은 전국에 수십 개가 있고 또 하나 보면은 이런 거죠. 특히나 지역,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청년몰이다 또는 가게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지역은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고령화, 소위 말해서 고객이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사회, 거의 성장이 지금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수도권은 인구가 아직까지 줄지 않았지만은 지역은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청년몰과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이나 강의를 전국으로 많이 다니는데요. 예를 들면 강원의 정선, 그러면 인구가 많이 줄었죠. 예를 들면 여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들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비해 가지고 대체제, 수많은 경쟁 점포, 핫플레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겼고요.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과거처럼 지역에 있는 고객들만 가지고 장사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지역은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고객이 유입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로컬이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여수나 강화도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태안이나 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고객이 방문해야 될 이유가 예를 들면 있어야지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거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면은 먹거리, 음식을 똑같이 지역에서 한다면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다 보면은 여수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지역에 소위 말해가지고 메뉴를 갖다가 개발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영 그러면은 톡과 관련되는 라면을 만든다죠.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온리원, 그 점포, 그 지역에서 나는 특화 상품, 특화 원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는 걸 강력하게 권고하죠. 권고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먹거리를 만들어라. 즉 로컬의 재료, 로컬의 상품과 연계된 만들어서 딴 데서 볼 수 없는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즉 온리원을 갖다가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디에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거기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로컬, 그 지역의 상권, 입지, 그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된, 문제는 또 그 지역의 특산물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맛있다는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게 짬뽕이 되든 예를 들면 라면이 되든 또 다른 것들이 될 때 서울에 있는 그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이나 짬뽕이 아니고 그 지역의 로컬 상품, 로컬 원재료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특별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들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청년몰의 성공의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첫 번째가 차별적인 컨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컨셉이라 하면은 무조건 차별화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컨셉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고객이 정해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저 전통시장과 청년몰과 우리 점포가 공통적으로 합일된 타겟 고객이 정해질 때고, 이 고객이 문제 해결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상품과 서비스가 될 때 우리는 차별적인 컨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차별적인 컨셉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남다른 거, 딴 데하고 다른 거, 우리한테만 있는 거, 즉 온리원 상품, 이게 차별적인 컨셉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전통시장과 연계되는 시너지가, 연계 시너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몰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구역 내 구역과 연계되어서 개설되는 게 우리가 지금의 청년몰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통시장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이 방문하는 고객들이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음식, 못한 상품을 청년몰에서 우리가 얻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보완 상품이나 우리가 서비스 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럴 때 청년몰도 의미가 있고 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선 아리랑 시장에는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죠? 뭐 5일장의 체험, 정선의 어떤 특별한 경험, 정선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곤드레밥이나 올챙이 국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관광지를 들렀다가 정선 아리랑 시장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통시장의 특별한 전통적인 먹거리나 체험은 기존의 상인들이 이미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만 먹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젊은 우리가 고객들이나 또 다른 가족 단위 고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청년몰에서 전통의 로컬 재료를 활용해서 좀 더 현대적인 먹거리, 좀 더 달라진 상품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니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상품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연계하면서 보완하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또는 업종이나 아이템이나 먹거리,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또 청년몰에 우리 점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MZ세대, 최근에 지금의 고객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이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의 수도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물건 사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 전통시장이나 상권, 청년몰은 뭡니까? 거래의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전통시장은 거래의 공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품은 온라인 가면 다 있고 백화점 가면 다 있고 마트 가면 다 있고 수도권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청년몰을 방문하는 이유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상품, 로컬 먹거리 이걸 통해서 내가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의 꿈떠락몰에 청년몰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강주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짬뽕 한 그릇 먹으러 간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수 꿈떠락몰에서 여수에 나오는 원수산물이나 원재료를 활용한 특별한 짬뽕을 먹는다. 이게 구매한다, 먹는다도 있지만은요, 그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경험을 단순하게 나 혼자 누리지 않고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SNS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든 또는 유튜브에다가 공유함으로 인해서 내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받는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적인 운영이나 운영체계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청년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가게가 아니고 여러 개의 청년 상인들이 직접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몰 형태의 소위 말해서 공간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동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개별 점포 차원의 마케팅도 필요하지만은 청년몰 차원의 홍보 마케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개의 점포가 몰려있으면 이 20개의 점포가 우리 청년몰에 대한 부분들을 블로그 포스팅이 되든 인스타그램에 홍보가 되든 유튜브 홍보가 되든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역할을 할당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각자가 알아서 그냥 개별 점포만 하고 알아서 운영한다. 이러면 시너지를 못 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운영 체계, 영업 시간, 그 안에 시스템, 그다음에 MD에 대한 구성, 조닝 구성,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다 단순하게 개별 차원이 아니고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인 운영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합쳐질 때 말 그대로 핵심 성공 포인트로서 성공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청년 상인 앞에서는 이제 몰 차원에서 봤고요. 문제는 몰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개별 점포가 장사가 잘 되어야지 몰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청년 상인 점포들도 장사가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개별 상인들이 경쟁력 있게 고객들한테 방문할 이유를 줄 때 청년 몰도 그러면서 또 개별 가게 외에도 몰 전체 시너지를 내는 운영체계나 성공 요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앞에서는 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청년 개별 점포, 즉 상인의 성공의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품질이가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나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아무리 그게 그림이 좋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실제적으로 나의 니즈, 맛과 품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인, 음식점은 가장 기본인 맛과 청결일 거고, 그죠? 예를 들면은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들이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가성비가 되든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품질과 맛과 관련 차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되겠다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방문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로컬이라면 로컬과 관련되는 원재료, 상품, 먹거리와 연계되어야 될 테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전통시장 중에 보면은 전라남도 장흥에 가면은 장흥 토요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은 한때는 토요시장 5일장이었죠. 그죠? 5일장에서 도시의 고객, 소위 말해 수도권의 고객, 지역 강주라든지 대도시의 고객을 유입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토요시장이라 바꾸고, 근데 이 토요시장에서 기존의 상품만 팔게 되면 도시의 고객들이 와야 될 이유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죠. 장흥 삼합. 우리가 보면은 목포 가면은 목포 삼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흥 삼합 해가지고 장흥에서 나오는 한우,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관자. 그죠?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그 장흥 삼합이라는 장흥 한우와 관자와 소위 말해서 버섯, 이게 삼합해서 하는 음식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가면은 수많은 장흥 삼합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장흥 삼합은 장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하나의 점포가 아니고 많은 점포들이 각자가 차별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가지고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멀리 있는 장흥까지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로컬 상품과 먹거리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있는 동문시장, 공설시장의 청년몰은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점포 상품이라면, 먹거리라면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뿔소라가 되든 제주에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여야지 그 청년몰을 방문해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방문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명확한 고객이나 가치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고객이라 하면 내가 장사를 하니까 누구나 우리 가게에 방문하는 고객은 고객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차별을 하기가 힘듭니다. 차별화의 가장 첫 출발은 고객의 차별화입니다. 우리 청년몰의 고객이 외부에 오는 관광객인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인지, 그 지역의 주민이라면 중장년층인지 아니면 2030과 같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메뉴도 달라지고요. 그 안에 맛도 달라질 거고요. 또는 맛의 정도의 차이도 있겠죠. 예를 들어 몇 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죠? 이처럼 고객이 확실한 차별화를 가져와야지 우리가 그 고객의 문제나 차별화 방향이 나올 테고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경쟁 점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점포나 이런 부분하고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출발은 철저하게 고객을 차별화해야 된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우리 점포만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경험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맛과 소위 말해서 품질뿐만 아니고 그 먹는 과정, 취식하는 과정, 점포 안에서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고객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단순한 서비스 외에도 요리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은 떡볶이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만들어서 나오는 떡볶이가 있고요. 또는 즉석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가 요리를 해 먹잖아요. 이처럼 자기가 요리에 참여한다는 것도 특별한 경험 요소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 대기하는 과정에 고객들이 또 다른 뭔가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넣는지, 아니면은 그 점포의 비주얼, 그러니까 음식의 비주얼이나 음식의 사진을 찍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플레이팅, 이게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경험의 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만의 특별한 경험을 맛이나 비주얼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이벤트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 상인들이 개별 청년 상인의 성공 포인트로서도 청년 상인들과 연대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년몰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장사가 아니고
청년몰에 참여하는 여러 상인들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몰 전체가 활성화되어야지 나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나 혼자 들어가지고는 청년몰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왜? 청년몰이 다 문 닫고 나 혼자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청년몰에 있는 상인들이 다수가 장사가 잘 돼야지 이 점포 때문에 왔던 고객이 저 메뉴도 먹어봐야지 이게 서로 간에 교류되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시너지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년 상인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래서 그 안에서 메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취사 선택하고 이번에 이거 먹어봤으니까 다음에는 저거 먹어봐야지 하는 서로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전략적인 입소문과 홍보입니다. 지금의 입소문과 홍보는 과거와 다르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입소문과 홍보를 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온라인의 리뷰, 온라인에서 블로그 포스팅,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확산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자가 그 안에서의 경험 요소, 소위 말해서 이미지나 영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 청년몰에서도 차원에서도 준비가 되어야 될 거고요. 개별 점포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인스타그램 또는 우리가 영상의 어떤 모습으로 확산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입소문과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협력하고 개별 점포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 상인의 성공 핵심 포인트들도 과거하고 다르게 청년몰만의 청년몰의 구성원으로서 소속으로서 청년 상인의 성공의 핵심 포인트 차원에서도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청년몰과 청년 상인의 성공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청년몰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출발은 뭐래도 우리 점포의 고객이 누군지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점포의 고객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점포를 열어놓고 오는 고객 받겠다 이렇게 출발해서는 제대로 된 상품과 서비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통시장 앞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의 고객, 지역의 상권분 등을 통해서 고객을 분석해보고 우리 점포는 이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야 하고 핵심 고객을 정의하는 게 필요할 테고요. 이 고객이 정의되면은 고객들의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고객의 환경은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의 환경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코로나19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보다는 외부의 관광객이나 도시인이 찾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들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동일한 고객들도 과거하고 살아가는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가치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선식품을 사서 집에서 조리하다가 지금은 반제품이나 밀키트를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도 바뀌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와 같이 환경이 바뀌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장사에 도전하고 사업에 도전한 것들은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객들의 환경의 변화,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들을 주목해야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나 고객의 원하는 원칙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할 것이고요. 또한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나면은 그런 고객의 문제를 다른 경쟁자, 다른 점포 또는 다른 영역에서도 그것들을 제공하고 있거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점포가 남들과 어떤 다른 가치, 다른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가치, 다른 경험을 어떤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 점포에, 내 가게의 상품과 서비스, 음식의 차별화 포인트, 맛,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차별화 경험들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창업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포를 오픈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홍보, 마케팅,
그 고객들의 리뷰 경험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확산하지 하는 고민을 담아내는 게 바로 창업의 과정이라고 할 거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사전에 준비하는 게 바로 사업기획서가 될 거고요.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 바로 창업에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몰 창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점포 창업하고 갖고 있는 확실한 장점은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지원, 정부의 지원, 그리고 같이 동료들과 협동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전한다는 확실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의 뜻을 갖고 있다면 특히나 지역에서 장사에 도전해보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이 청년몰,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고민이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청년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들을 우리가 도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